사랑이라며 자랑했던 그 관계, 이제는 전남친의 충격적인 폭로로 추락의 끝을 맞이한 연예인들. 한때는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했다고 자랑하던 연인들이었지만 이별 후 그 관계는 불과 모르는 사람보다 더 악화되고, 심지어는 전남친의 충격적인 폭로로 대중 앞에서 철저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공개 열애로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연예인들도 예외가 아니었죠. 그들의 화려한 사랑 이야기는 이제 전남친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 진실로 얼룩졌고, 그 여파는 끝을 모를 정도로 커졌습니다. 오늘은 전남친의 폭로로 대중의 비난과 추궁을 받으며 고통을 겪은 여자 연예인 T.O.P.사를 소개합니다. 4위는 한성주입니다. 한성주는 모든 것을 가진 여인이었다가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인물입니다. 1994년 미스코리아에 당당히 입상한 후 1996년 SBS 아나운서로 합격하며 인생의 절정을 찍었고, 3년 뒤에는 재벌가 아들과의 결혼까지 이루며 세상은 그녀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10개월 만에 결혼 생활이 끝나면서 한순간에 이혼 열풍에 휘말리며 삶은 급격히 추락했습니다. 결국 지금은 다시 결혼을 원한다고 말하며 새로운 사랑을 찾았지만 그녀의 선택이 과연 잘된 것인지 의문을 남깁니다. 2010년 지인의 소개로 만난 남자와 홍콩에서 함께 지내기 시작한 한성주는 예기치 않게 임신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불화가 시작됩니다. 한성주는 출산을 원했지만 남자는 이를 원치 않았고, 갈등 끝에 결국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그 이후 그녀의 전남친은 개인적인 영상을 유포하는가 하면 전방위적으로 폭로를 이어갔습니다. 고려대학교 입학 과정과 SBS 아나운서 채용 과정에 대한 의혹은 물론 이혼 이후 수년간 여러 명의 금전적 스폰서들과 관계를 가졌다는 충격적인 폭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소송으로 번지며 전남친의 특이한 방식으로 소송이 진행되었고, 결과적으로 승자 없는 싸움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 폭로들로 인해 한성주의 이미지는 완전히 망가졌고, 그 명예 회복의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3위는 김지영입니다. MBC 드라마 다장보리에서 순수한 사투리와 감정 넘치는 눈물 연기로 사랑받았던 김지영은 2023년에 예상치 못한 피투 논란에 휘말리며 대중의 충격을 샀습니다. 이번 사건의 폭로자는 다름 아닌 그녀의 전 남자친구 네포로였습니다. 그는 폭로를 결심하기까지 무려 6개월 동안 고민했다고 밝혔습니다. 그에 따르면 김지영과 동거하던 시절 그녀의 경제적 어려움을 돕기 위해 부모님의 빚까지 끌어다 방을 구해주고 월세까지 대신 내줬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김지영은 그들이 함께 키우던 고양이를 파양한 후 갑자기 잠적했습니다. 몇 달 후 전 남자친구가 새 휴대폰 번호로 연락을 시도했으나 김지영은 돈을 갚기는커녕 이미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다며 연락을 끊었다고 전했습니다. 김지영은 이러한 폭로에 대해 부모님과 법적 자문을 구하며 강력히 부인했지만 전 남자친구는 더욱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변호사 비용을 요구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돈을 갚지 않으면 구시 뉴스에 이 사건을 공개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결국 법적 공방이나 추가 폭로 없이 사건이 조용히 마무리된 것을 보면 김지영 측에서 돈을 갚고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그녀가 180만 원의 빚을 갚지 않았던 사실과 그로 인한 논란은 김지영이 당시 20살에 불과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배우로서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녀의 경력에 그림자를 들이우며 앞으로의 활동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2위는 소유진입니다. 귀엽고 밝은 이미지를 바탕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소유진은 특유의 애교 넘치는 말투로 남성 팬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고, 그만큼 데뷔 초부터 남자 연예인들과의 끊임없는 열애설과 루머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중 한 명은 현재 엔터테인먼트 사업가인 안현모의 전 남편으로 더 잘 알려진 래퍼 라이머였습니다. 두 사람은 열애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공개적인 연애를 시작했으며 몇 개월 만에 결혼설까지 나돌았지만 결국 결혼이 아닌 결별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상견례까지 한 이들의 갑작스러운 결별은 그만큼 많은 추측을 불러일으켰고, 라이머는 자신의 심경을 담은 곡 무슨 말이 필요해를 발표하며 이별의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이 노래의 가사에서 상대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노래가 발표된 시점과 유진과의 이별 타이밍을 고려했을 때 누구나 그가 유진을 지칭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라이머는 또 다른 곡 그녀를 조심해를 발표하며 충격적인 가사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곡은 방송에서 보였던 이미지와 전혀 다른 모습의 여성을 맹렬히 비난하는 내용이었는데 그 시점에 소유진과 라이머의 결별 이유에 대해 양다리설이 퍼지면서 이 노래가 사실 소유진을 겨냥한 디스곡이라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노래의 가사 내용은 당시 돌던 소문과 정확히 일치했는데 그 소문은 몸매 좋고 애교 만점인 여성이 몰래 유부남과 관계를 맺고 그 가정을 깨뜨린 후 유부남이 여배우에게 혼인빙자 소송을 걸었고 여배우가 소송을 취하하면 다시 만나겠다고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후 유부남이 소송을 취하하자 여배우는 재력가와 초고속 결혼을 올리며 뒤통수를 친 사건이 떠돌았습니다. 이 모든 내용이 소유진을 지칭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여성인지는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기에 소유진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직접 봉사와 기부를 실천해온 소유진은 이 모든 의혹에 대해 에이, 설마요? 라며 강하게 부인했다고 전해집니다. 1위는 바로 조보아입니다. TVN 드라마 이녀 공주에서 함께 연기하며 실제 연인 관계로 발전한 조보아와 온조는 연기뿐만 아니라 속궁합도 잘 맞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 방송에 출연한 온조는 연애 스타일과 사랑을 나누는 시간에 대해 직설적인 질문을 받았고 이에 대해 20분이고 연애 스타일은 낮저밤저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 발언의 진짜 의도는 사실 온조 개인이 아닌 공개 연애 중인 조보아와의 관계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 말이 퍼지면서 많은 이들이 조보아를 낮저밤저로 간주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온조가 직접적으로 조보아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다른 여성을 언급하며 자연스럽게 조보아와의 관계를 떠올리게 만든 셈이므로 조보아에게는 결코 기분 좋은 상황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인물은 바로 과즙 마스터 과즙세연입니다. 예상치 못한 과즙과 육즙의 조합으로 화제를 모은 과즙세연은 방시혁과의 핫한 만남을 통해 더욱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인지도가 상승함과 동시에 숨기고 싶었던 전남친의 폭로 사건도 다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과즙세연과 교제 중 그녀가 팬으로부터 4천만 원짜리 목걸이를 선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전남친은 처음에는 선물이 과하다고 느꼈지만 다른 팬들이 1,000만 원어치 별풍선을 보내준 적도 있기 때문에 큰 후원으로 생각하고 넘겼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과즙세연이 자신의 친한 언니와 떠난 필리핀 여행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녀는 그 여행에서 4천만 원짜리 목걸이를 착용하고 필리핀으로 떠났으며 여행 중 전혀 연락이 되지 않았고 항공사나 호텔 예약도 본인 명의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그녀의 손에는 샤넬, 디올 등 명품백 6개와 5천만 원 상당의 현금 뭉치가 들려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남자친구는 그녀와 함께 여행했다고 주장했던 친한 언니를 추적한 결과 그 언니는 필리핀에 있지 않고 한국에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함께 여행을 갔던 것은 그 언니가 아닌 과거에 4천만 원짜리 목걸이를 선물했던 열흘 팬이라는 사실까지 밝혀졌습니다. 배신감을 느낀 남자친구는 결국 이 사실을 폭로하게 되었습니다. 과즙세연은 이 폭로에 대해 전혀 다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녀는 여행이 미리 계획된 것으로 지인 여성 2명과 함께 갔다고 주장했으며 명품백은 그리 비싼 것들이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5천만 원 현금을 세관을 통과한다고 해도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즙세연이 1년에 30억 원 이상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명품백 몇 개와 5천만 원 현금 3박 4일 간의 필리핀 여행이 과연 그녀가 육즙과 과즙을 믹스하기 위한 중노동의 결과물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그러나 과즙세연이 큰손들의 꾸준한 후원을 받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다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즙세연의 후원자로 알려진 인물은 자신이 방시혁의 의혹을 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불쾌하게 여기며 이른바 주어는 없지만 의혹은 끊이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검거보다 더 크고 보건한 남친 말로 국내에서 활동하는 전 아이돌 출신 BJ 소미 2000년생 24살에 대해 예의 30해보자. 이미 가재의 꼼리로 보여지는 이 아이돌 출신 BJ는
가제의 그룹 다이아의 막내로 발행하며 유명성을 올리기 시작했다. 보복되는 사이트 또한 복원하다. 소미는 다이아의 공식 팬클럽 AID의 일기 멤버로 불친 팬이었다. 다이아 가제의 추천에 따라 그룹에 합부했다는 소식이 발표되자 성덕으로 우려되며 화제가 되었다. 2017년 복컴 강화를 위한 합부라는 명복한 이유로 이본서보다 행정하면서 복컴만 안 좋아 당신과 또 힘들게 되었다. 그러니 고스톱 이후 유럽파는 미물만 보이고 2019년보다 보여요? 행사에 내서 한 명만 발붙이면서 SNS로 사라진 소미는 당신의 사랑을 복잡는 사람이나 그 이후 2020년 복귀를 지배하는 보통적인 복귀가 아니라 제트하면 트리칭을 해놓을 정도로 시장이 어우르다. 보스에서 일어난 이야기가 더 거대해지면 소미가 하나하나 나오지 않는 경우가 증가했다. 그러니 복귀를 위해 가제 소시로 그룹을 타부에 부탁했다. 2022년 성인 BJ 소미는 개인 보스 보라보고 행복하는 방송을 보냈다. 사실 한가운 복귀를 위해 사라졌던 그룹이 가제의 이미지를 복귀했다. 복귀를 하고도 그룹의 유해법적인 복귀는 한가운이 되었다. 복귀를 하려면 집이나 가제의 원하는 복귀가 필요하다. 가제의 시간이 거대해지면 이야기는 더 시간이 느끼지 않는다. 복귀를 하고 복귀가 되는 복귀가 되면 이야기는 더 복귀해지고 집은 없어진다. 복귀를 하려면 집이나 가제의 원하는 복귀가 필요하.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지난 2월 7일 요르단과의 경기에서 단 하나의 유효 슈팅조차 기록하지 못하며 0-2로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고 준결승에서 탈락하는 굴욕을 맛보았다. 역대급 선수진을 꾸려놓고도 최악의 경기력을 보여준 클린스만 감독을 향해 팬들의 비난이 쇄도했고 그의 선임을 강행한 정몽규 회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거세졌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영국 매체 더선이 보도한 충격적인 내용이 등장하며 사태는 더욱 혼란에 빠졌다. 보도에 따르면 토트넘의 스타 손흥민이 대한민국의 황당한 아시안컵 탈락 전날 팀 동료와 몸싸움을 벌이다 손가락이 탈구되었다는 것이다. 더선에 따르면 이 사건은 요르단과의 준결승을 앞둔 저녁 식사 자리에서 발생했다. 대표팀에서 경기 전날 함께하는 식사는 단순한 식사가 아닌 팀워크를 다지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과거 박지성과 홍명보 등도 은퇴 후까지 이러한 문화를 강조해왔다. 하지만 어린 선수 몇 명이 탁구 게임을 하겠다며 황급히 식사를 마치고 자리를 뜨면서 갈등이 시작되었다. 평소 팀워크를 중시하는 주장 손흥민은 이를 좋게 보지 않았고 이들을 불러 컨디션 조절을 위해 휴식을 취할 것을 권유했다. 그러나 젊은 선수들은 이를 무시했고 이에 손흥민은 이강인 등 몇몇을 다시 식당으로 불러 이야기를 나눴다고 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이강인이 코치들도 아무 말 안 하는데 왜 내 자유시간을 방해하냐라는 발언을 하며 대립이 격화되었고 결국 손흥민이 이강인의 멱살을 잡는 상황까지 번졌다. 이에 이강인은 주먹으로 응수했고 주변 선수들이 둘을 말리는 과정에서 손흥민의 손가락이 탈구되었다고 한다. 결국 손흥민은 요르단과의 4강전에서 손가락에 붕대를 감고 경기에 나섰으며 이후 토트넘으로 복귀한 후에도 같은 모습으로 출전했다. 한편 보도에 따르면 이 사건에 연루된 선수로 이강인 외에도 서영우, 정호영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경기 전날 선수들 간의 불화가 경기력 저하로 이어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고 실제로 요르단전에서 손흥민과 이강인은 경기 내내 서로 패스를 주고받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8강전에서 12번의 패스를 시도했던 이강인이 요르단전에서는 단 3회만 손흥민에게 패스를 건넨 것으로 드러나 대표팀 분위기에 심각한 균열을 시사했다. 더 나아가 경기 직후 손흥민이 앞으로 대표팀을 계속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겠다. 감독님이 나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발언을 남긴 것이 재조명되며 파장이 커졌다. 당시에는 단순한 감정적인 발언으로 해석됐지만 일주일 후 손흥민이 주장으로서 팀 내에서 하극상을 당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의 발언이 대표팀의 내부 분위기에 대한 깊은 실망감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었다. 일부 팬들은 9살 어린 후배가 주장에게 대들고 감독도 이를 제대로 제지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손흥민이 허탈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공감하는 반응을 보였다. 논란이 거세지자 이강인은 자신의 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그는 4강전을 앞두고
손흥민 형과 언쟁을 벌였다는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제가 앞장서서 형들의 말을 잘 따랐어야 했는데 축구 팬들에게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 죄송합니다. 앞으로 형들을 도와 더 좋은 선수가 되고 더 좋은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두 선수 간의 불화가 사실이었음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사건이 터지자 이강인의 과거 태도까지 도마에 올랐다. 과거 U-20 대표팀 시절에도 이강인은 선배들에게 다소선을 넘는 장난을 자주 쳤으며 당시 조영욱은 인터뷰에서 강인이가 형들에게 까불거리는 건 다들 아시겠지만 가끔 너무 심할 때가 있다. 대회 기간이라 예민한데도 많이 참았다. 앞으로는 선을 지켜줬으면 좋겠다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 또한 엄원상 역시 가만히 밥을 먹고 있는데 욕을 했다. 너무 당황했다라고 밝힌 바 있어 평소에도 선배들에게 예의 없는 행동을 했다는 증언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이 클린스만과 정몽규 회장의 경질론을 가리는 언론 플레이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아시안컵 현장에는 더선 소속 기자가 단 한 명도 없었음에도 이들이 대한민국 언론보다 빠르게 보도했다는 점이 의심을 샀다. 또한 대한축구협회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국내 언론의 취재에 응하며 사건을 인정했다는 점도 미심쩍다는 반응이 나왔다. 결국 일부 팬들은 축구협회가 여론의 관심을 선수들의 불화로 돌려 클린스만과 정몽규 회장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을 내놓았다. 어쨌든 이번 사건을 통해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내부의 심각한 균열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더 이상 실망을 안겨줄 여력조차 남아있지 않은 클린스만과 그의 무능을 방관한 정몽규 회장은 하루빨리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다.